조용한 밤이 되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시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곳의 공기에는 오래된 비밀이 실려 있고 발걸음은 마치 잊혀진 차원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는 듯 메아리친다. 미얀마의 심장부, 바로 그런 장소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 그녀는 이 시대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존재였다. 이름은 제야 윈이었다. 침묵과 빛의 딸인 제야는 바간의 황금 사원들 사이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오래된 승려들과 바람에 속삭이는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현지어로 순수한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곧 이 승리가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것임을 증명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할 때면 그녀의 눈에는 수세기를 담은 듯한 빛이 있었다. 7살이 되었을 때 제야위는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치 비가 올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장난처럼 웃어넘겼다. 그러나 몇 주 후 나라 북부를 연속적인 지진이 강타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그녀는 불교 원로들의 무리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고대의 의식과 깊은 명상, 성스러운 경전들로 그녀를 인도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들 사이에서도 제야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있는 듯했다. 그녀의 환시는 꿈속에서,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혹은 그냥 불현듯 나타났다. 그것은 단지 미얀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가장 깊은 명상의 순간 중 하나에서 제야위는 부드러운 필체와 훗날에야 해독된 상징들로 깨어난 별들의 사본이라 불리는 예언서를 남겼다. 이 신비로운 글 속에서 그녀는 하늘의 5개의 별이 특이한 패턴을 이루며 떠오를 것이라 했고 그때 지하의 불꽃이 깨어나 대지가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었다. 제야에 따르면 같은 시기의 세상은 강대국들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했다. 전쟁 때문이 아닌 본질을 잃어버려서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은 강해 보일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금과 뿌리를 모르는 무지에 취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이는 분명 탐욕만으로 움직이는 정치 구조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재앙뿐만이 아니었다. 혼란 속에서 새벽의 땅,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녀는 그를 왕도, 대통령도 아닌 말의 칸이라 불렀다. 그는 검도 군대도 아닌 언어와 지혜의 힘으로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잊혀진 가치를 회복시키는 자였다. 제야는 말하길 이 지도자는 겸손한 땅에서 태어나고 조용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잠든 의식을 깨우는 진동을 품고 있을 것이라 했다. 제야위는 고대의 예언자들처럼 글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은유로 가득했다. 횃불처럼 불타는 도시들, 어두운 옷을 입고 방향을 외치는 군중들, 성난 바다에서 밀려온 파도에 잠긴 집들. 그녀는 멀리 떨어진 마음들을 연결하는 빛의 도구에 대해 말했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해석한다. 그녀는 또한 통일된 한반도의 등장을 묘사했다. 처음에는 두 반쪽이 서로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라 했지만 곧 손이 내밀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아닌 연민을 통해 제야는 한반도를 대륙과 대륙을 잇는 다리,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빛의 길로 보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일본의 지진을 정밀하게 예언했다는 점이다. 특히 북부와 동부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고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 무너질 것이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파괴 너머를 보았다.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 단순함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용이 발톱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의 나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쉴 것이다. 그녀는 지배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예언했다. 억압을 지혜로 바꾸는 내부적 재탄생. 그것이 바로 그녀가 본 중국의 미래였다. 제야위는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마치 오래된 영혼의
결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었다. 미얀마의 젊은 예언자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한 지리적 국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정신의 거울, 과거와 미래가 드물게 교차하는 장소였다. 그녀의 기록에서 한국은 안개에 쌓인 보석으로 묘사된다. 완전히 빛나기 위해서는 깊은 혼란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 빛의 땅.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 그리고 진실이 형식적인 언어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점 커져가는 느낌 속에 살아왔다. 제안은 상징적인 명료함으로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 퍼지는 불신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궁전은 사람이 거하겠지만 왕좌는 비어 있으리라. 많은 이들은 이를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자들, 뒷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덮여진 스캔들, 그리고 민중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 엘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은 이 상황을 종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부름이라 여겼다. 더 정의롭고 진실된 무언가가 탄생하기 위해 낡은 구조가 힘을 잃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바로 이 어둠의 순간에 제야의 비전은 가장 밝게 빛난다. 그녀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쓰기 시작한다. 귀족의 혈통도 군사적 이력도 기존 정치 세력과의 연줄도 없는 인물,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한국인. 하지만 특별한 심장을 지닌 자, 제안은 그를 갑옷 없는 통합자라 부른다. 약속이 아닌 존재로, 힘이 아닌 경청으로 충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뢰를 일깨우는 자.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겠지만 세상은 그 말을 듣기 위해 침묵하리라. 예언자는 그 지도자를 민중의 고통을 함께 겪은 사람으로 묘사한다. 현실의 가혹함을 알고 평범한 아픔을 실제로 겪어내니 그는 단지 생각이 아닌 감수성으로 나라를 이끌 것이다. 그의 재능은 연결이다. 그는 먼저 손을 내밀 것이며 설령 상대가 망설이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화해할 수 없는 이들을 한 자리에 앉혀 서로의 말을 듣게 만들 자이다. 제안은 말한다. 그는 분열된 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한국을 이끌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의 등장은 한반도 통일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닌 거리와 가정, 영혼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영적인 움직임으로서 그녀는 통일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섬세한 과정으로 묘사한다. 먼저 인식이 올 것이다. 남과 북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것은 적대가 아닌 낯설음과 호기심의 시선이다. 그 다음은 작은 접근의 몸짓들, 조심스러운 협력, 문화적 교류, 다퉜던 길의 재개방, 그리고 마침내 신뢰가 싹튼다. 제안은 이렇게 썼다. 먼저는 눈, 그 다음은 손, 마지막은 심장. 이 재연결은 제야에 따르면 새로운 칸, 지배하지 않고 이끄는 권력으로가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제안은 특히 한국 국민에 대해 경외심을 담아 말한다. 그녀는 이들을 천년의 지혜를 지닌 민족, 대나무처럼 강하고 벚꽃처럼 섬세한 존재로 묘사한다. 그녀는 이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도 준비된 민족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극복의 용기, 재건의 정신, 그리고 저항의 혼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언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한국인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묵한 뒤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설 때 세상은 그것을 느낀다. 수많은 스캔들과 부정의 내부의 분열 속에서도 이 민족의 본질은 손상되지 않았다. 예언자는 이 땅을 새로운 시대가 태어날 수 있는 완벽한 토양으로 본다. 하지만 제안은 이 변화가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항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정보, 두려움, 혼란이 퍼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말한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그것은 바로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공격받더라도 물러서지 않는다. 단지 꽃피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는 3번 부정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의 힘은 3배가 되리라. 이 부정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확인이다. 그의 사명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징표. 진실된 것은 언제나 받아들여지기 전에 시험을 받는다.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제안은 한국의 부활이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본다. 그녀는
한국을 영적, 기술적, 문화적 중심축으로 본다. 그 영향력은 힘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 퍼질 것이다. 영화, 음악, 지식, 가치, 이미 세계를 매료시킨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할 것이다. 조용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리더십. 제안은 이렇게 썼다. 바다 사이에서 피어난 꽃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역사에 의해 시험받은 한국 민족은 위기에 빠진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의 등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고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한국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혁명은 무기가 아닌 화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형제 사이에서 시작된다. 오랫동안 고통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 예언에 따르면 그곳에서 빛이 피어날 것이다. 제야 윈이 그녀의 원고에서 가장 강하게 기록한 해는 2025년이었다. 그녀는 이 해를 동그라미로 감싸서 그렸다. 마치 그것이 단순한 달력의 한 지점이 아닌 시대의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았던 듯이 그녀의 비전 속에서 그 시기에는 하늘이 단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호작용을 시작할 것이라 했다. 하늘은 신호를 보낼 것이다. 대륙 위에 펼쳐진 손처럼 5개의 별이 일렬로 정렬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도가 나타날 때 지구의 심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것은 인간이 만든 건물들의 파괴가 아니라 그 지진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격동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땅에서 발생할 지진들, 수세기 동안 침묵하던 화산들의 각성, 그리고 어디로 달아나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군중들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그녀는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구조의 붕괴였다. 통제체계의 균열, 강요된 진실들의 무너짐, 겉모습만 유지하던 정부들의 붕괴였다. 제안은 분명하게 썼다. 가장 먼저 무너질 자들은 백성과 너무 멀어졌던 자들이라고. 그녀는 자만에 사로잡히고 권력과 축적된 부에 취해 있던 나라들이 내부로부터 썩어가며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녀는 붉은 별을 따르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묘사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체제, 부패가 자라나고 민중이 봉기하며 결국 영원할 것 같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그녀는 이렇게 썼다. 용이 머리를 숙일 때 꽃은 일어선다. 그 꽃은 바로 한국이었다. 제안은 세계가 자연재해, 경제 불안, 지정학적 재편에 직면할 때 한국은 내부적인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 예언했다. 숨겨졌던 스캔들이 드러나고 지도자들이 몰락하며 수십 년간 감춰졌던 진실들이 공개될 것이다.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은 지쳐가며 정치 시스템이 더 이상 민중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제안은 이 모든 것을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옷 없는 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제안은 그가 처음에는 거부당할 것이라 말했다. 3번, 민중은 그를 부정하고 3번 그는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은 승리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의 힘은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사이에 일치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누구도 가지 않던 곳으로 향할 것이다. 가장 가난한 자들, 잊혀진 자들, 희망을 잃은 이들 사이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 예언은 이 새로운 지도자가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을 또렷하게 묘사한다. 제안은 한 광장을 보았다. 사람들은 어떤 호소나 명령 없이도 모였다. 무언가가 그들을 불렀고 무언가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무대에 올라 말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였고 두려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연설이 끝났을 때 군중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침묵했다. 제안은 썼다.
그 침묵은 1000번의 전쟁보다 세상을 더 깊이 흔들 것이다. 그 순간부터 변화는 형태를 갖기 시작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더 이상 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 처음엔 불신으로, 그 다음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침내 희망으로. 통일의 과정은 전쟁의 종결, 선언이나 언론의 박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몸짓과 약속들 속에서, 내밀어진 손들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질 것이다. 제안은 이렇게 썼다. 헤어진 자식들이 따로 약속하지 않고도 같은 노래를 부를 때 영혼은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야의 비전 속에서 한국의 통일은 내부적 변화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새로운 역할의 시작이었다. 한국은 새로운 문화적, 영적, 기술적 중심축이 될 것이다. 경제 규모 때문이 아니라 화해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대립에 지친 세계는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한 작은 나라를 바라보며 영감을 얻게 된다. 한국은 등대가 된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 투쟁과 연민이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된다. 제안은 또한 한국 국민의 정서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분단, 전쟁, 가난, 재건 속에서 형성된 고통이 한 세대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시대는 그 고통을 넘는 가벼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 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살아남는 법에 익숙해진 민족이 마침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한국의 청년들 연결되어 있고 창의적이며 감수성이 풍부한 이들은 단지 세계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육, 노동, 사랑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권위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거울로 인식할 것이다. 예언의 이 마지막 단계는 원고가 보존된 돌벽에 새겨진 한 문장으로 끝난다. 붕괴의 시대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한국이 가장 먼저 들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한국, 민족이 세계의 소란 속에서 가장 먼저 깨어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문화, 회복력,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능력에서 왔음을 상기시키는 말이라고 본다. 해석이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5년은 단지 또 하나의 해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 소용돌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제야 윈의 예언이 맞는다면 한국을 그 중심에 놓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작은 땅이 가장 깊은 영혼을 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그 안개 속의 보석, 은 머지않아 세계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 세상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여길 때 제야 윈은 진짜 전환점은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붕괴, 자연재해, 세계적 불안정 이후에 다가올 것은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훨씬 더 깊은 변화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마치 잊고 지냈던 영혼의 일부가 다시 깨어난 듯한 순간, 그녀는 이 시기를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의 거리들이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고 고요해질 것이라고. 그 고요는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색에서 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바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멈추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며 수십 년간 잊힌 고사찰에서는 다시 바람이 종을 울릴 것이다. 마치 나라 전체가 자기 본질을 기억해낸 듯한 풍경, 그 침묵의 중심에서 제안은 그를 보았다. 새로운 칸. 그는 대통령도 일반적인 공인도 아닌 존재였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상징이었다. 그의 얼굴은 젊은이들의 손으로 학교에 그려지고 그의 말은 벽에 적혔다. 항의가 아니라 기도로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안은 동서양에서 온 외국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정치나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오 없이 다시 태어나는 능력을 배우고자 했다. 그녀는 말했다. 예전에는 비웃던 자들이 조언을 구하러 올 때 전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기존의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 지혜는 더 이상 강대국에 있지 않았다. 고통이 있었고 극복이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
동시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젊은 승려들이 새 언어로 말하며 사찰 밖으로 나오고, 중국에서는 잊혀졌던 민족들이 고유의 언어를 다시 일으켰으며, 미얀마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던 여성들이 자비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진동의 효과였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퍼져나가며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 장창은 연설이나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치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민족은 소리 지르기 대신 듣는 것을,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석이 되었다. 제안은 썼다. 하나의 마음이 치유될 때 다른 마음들도 그 진동을 느낀다. 그리고 한국은 치유되고 있었다. 상처는 있었지만, 존엄을 지켰고 눈물은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이 새로운 지도자가 큰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비전 중 하나에서 그는 나무다리를 혼자 걷고 있었다. 멀리서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그리고 다리 건너편에는 하나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가장 먼저 걷는 자들은 언제나 외롭다. 하지만 그들이 들고 간 횃불이 결국 다른 이들이 들게 될 불꽃이다. 이 순간은 매우 섬세한 시기, 한국의 메시지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인정을 바라지 않았지만 결국 국제회의에 초대받게 될 것이다. 경제를 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잊고 있던 한 가지, 내면의 평화라는 예술을 전하러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 신비하다, 너무 순진하다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점차 세계 각국의 굳어진 층을 뚫고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다. 제안은 한국이 지구의 의식의 맥박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초차오, 의식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강대국들이 여전히 자원과 이익을 두고 다툴 때 한국은 아이디어를 수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강요가 아닌 초대로. 그리고 이 초대는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세계의 민중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한국을 모델로 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교육적, 문화적 운동이 지구 곳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전례 없는 외교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연민으로, 깊은 경청으로, 의전이 아닌 이식으로 이루어진 외교 제안은 또한 예언했다. 이 변화 속에서 통일된 한국은 최종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내 과거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일부는 의심하고, 일부는 혼돈에 익숙해져 그것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칸은 단단해지고 싶은 유혹과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제야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본질을 지켜낼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3번 거절당한 자는 안다. 몰락은 경직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유연함을 선택한다. 이 긴장된 시기는 결국 극복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공식이나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닌 이야기로, 음악으로, 영화로, 시로. 제야에 따르면 한국 문화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복음이 될 것이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가 예술로 바뀐 문화, 상실이 춤이 된 문화, 그리움이 미소로 배운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비전이 끝나는 장면에서 제야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세상의 심장이 침묵할 때 그 속에서 한국의 소리가 들린다면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 이들에게 그 소리는 이미 울리고 있다.